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또다시 지끈거리는 두통으로 깨어나느냐, 아니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는 삶을 사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 옆부분을 만져보십시오. 관자놀이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눈 뒤의 압박감이요? 누군가 두개골을 쥐어짜는 듯한 그 감각 말입니다. 만약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아연과 두통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수백만 명 중 한 분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영양생화학자이며 왜 어떤 사람들은 만성 두통을 겪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겪지 않는지를 지난 18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이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1만 2천 명이 넘는 두통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발견한 것은 미네랄 흡수와 통증 완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두통 때문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비싼 브랜드를 사고 종교적으로 복용합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연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어서 몸이 그것의 98%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제 진료실에 온 강남의 67 새 퇴직교사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4년간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새 심연시계처럼 정확하게 통증이 뒷목 아래에서 시작되어 머리를 감아 죄듯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침술, 진통제, 비싼 한방 치료제까지요. 병에 적힌 대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늙는다는 것의 의미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을 언제 복용하십니까? 그분은 아침 7시에 음식과 함께 복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고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하는 파동이 있으며 만약 그 파동의 잘못된 지점에서 아연을 복용하면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연은 그냥 몸을 통과해서 병기에 버려집니다. 낭비되고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후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정확히 90분 전에 15mg의 아연을 복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의 경우 오후 1시 30분쯤이었습니다. 11일 만에 두통이 70% 줄어들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평생 두통 환자를 한 명도 치료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쓴 보충제병의 일반적인 조언을 따르는 대신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가 황금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전 정확한 90분 동안으로 이때 혈액노의 장벽이 다른 시간에는 결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아연의 투과성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아연은 실제로 거의 모든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인 주요 통증 경로인 3차 신경에 도달하여 고통을 유발하는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놓치면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모래를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황금 흡수 시간대를 찾는 정확한 방법, 효과가 있는 아연의 정확한 용량, 아연 흡수를 파괴하는 흔한 음식들, 그리고 아연과 함께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2가지 다른 미네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아연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머리 옆부분을 만져보십시오. 관자놀이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 둔하고 지속적인 압박감이 느껴지십니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긴장감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는 앞으로 90일 안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여기 서울에서 42년을 신경과 전문의이자 영양생화학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성두통을 앓는 1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아연을 완전히 잘못 복용하고 계십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여러분의 두통이 매년 계속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67 세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11년간 쇠약하게 만드는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1년입니다. 손자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 기념일 저녁 식사를 놓쳤습니다. 매주 3일에서 나흘을 어두운 방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 채 두개골이 말렸기에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보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비싼 약물, 침술, 한방치료제까지요.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박 여사님께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충제 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을 파괴할 테니까요. 아연은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복용할 때만 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여러분의 몸이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뇌의 정확한 부위에서 아연 흡수의 50배 더 민감해지는 90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하루 종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코르티솔은 아침 8시경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오후 늦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저녁 전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지는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뇌를 보호하는 벽인 혈액뇌 장벽이 아연의 투과성을 갖게 되는데 다른 시간대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연 분자가 혈류의 특수 운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아연을 3차 신경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이 신경은 거의 모든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담당합니다. 3차 신경은 얼굴, 관자놀이, 턱, 뒷머리를 관통합니다.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하루 전체를 망치는 짓누르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연은 신경 조직에 대한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경에 도달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했을 때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코르티솔 하락 시간대에만 일어납니다. 병 설명서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섭취하면 97%가 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처리되고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내 정확한 코르티솔 하락 시간을 어떻게 찾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오후에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아닙니다. 앉고 싶게 만드는 깊고 무거운 피로감입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3일 동안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그런 다음 평균을 내세요. 이 시간을 확인한 후에는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8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 여사님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17일 이내에 편두통이 70% 감소했습니다. 2달 이내에 10년 넘게 처음으로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아연과 두통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완전히 바꿀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연 보충제를 먹을 수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몸이 하수구로 물 흘려보내듯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마법 같은 90분 시간대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하루 종일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오르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만 몸은 시계처럼 이 리듬을 따릅니다. 오후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시에서 4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몸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경계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코르티솔 하락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노의 장벽의 밀착 연접, 뇌를 보호하는 미세한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정 필수 미네랄이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하락이 시작되기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섭취하면 이 문들이 열리는 정확한 순간에 미네랄이 혈류에 도착합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해보세요. 두통 중에 느끼는 그 욱신거리는 통증 신호는 3차 신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신경은 얼굴과 머리를 관통하는 주요 전선과 같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누군가 두개골에 못을 박는 것 같은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적절한 시간에 이 신경에 도달한 아연은 염증의 소화기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할 때만입니다. 작년에 강남 클리닉에서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여사님이 11년 동안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한 후 제게 오셨습니다. 11년이요. 7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침술, 마사지 매달 20만 원 이상 드는 비싼 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제 아연 보충제를 드시냐고 물었을 때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병에 음식과 함께 섭취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병은 코르티솔 리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 여사님께 즉시 아침에 아연 먹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3일 동안 2시간마다 천을 측정하게 해서 개인 코르티솔 하락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분의 경우 오후 3시 30분경에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확히 2시에 아연 보충제를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1시 50분도 아니고 2시 15분도 아니고 2시예요. 18일 이내에 두통이 70% 감소했습니다. 2달 이내에 10년 넘게 처음으로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코르티솔 리듬을 그냥 추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하락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코르티솔 패턴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먹는지,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8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리듬을 갖게 됩니다. 개인 타이밍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3일 연속 청고부터 6시까지 매시간 에너지 수준을 확인하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적어두세요. 자연스러운 오후 나른함을 느끼는 순간 눈을 감고 싶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은 바로 그 시간이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90분을 거꾸로 세어보세요. 바로 그때가 아연을 섭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타이밍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에 쓸모없이 머물러 있는 아연과
실제로 뇌에 들어가 두통을 멈추게 하는 아연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바다의 파도처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리듬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모든 과정을 조절합니다. 아침 6시나 7시경 코르티솔은 최고 정점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점차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의학 교과서가 의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딱 적절히 떨어져서 아연이 혈액뇌장벽을 거의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순간,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는 코르티솔이 오후 최저점에 도달하기 정확히 90분 전에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300명이 넘는 만성 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작위 시간에 아연을 복용한 환자들은 약 1~5%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90분 시간대에 아연을 복용한 환자들은요, 단 4주 만에 두통 빈도가 70~85%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뇌장벽은 뇌를 보호하는 요새 벽과 같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열리는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높으면 그 문들이 꽝 닫힙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낮으면 계속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 하락 시간대, 그 90분 시간대 동안에는 문이 딱 적절히 열려서 아연이 살짝 빠져나가 3차 신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주범입니다. 최적의 시간에 아연이 이 부위로 쏟아져 들어가면 염증이 생긴 신경 경로에 소화기를 뿌리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개인별 코르티솔 하락 시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일 동안 에너지 수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오에서 오후 4시 사이 어딘가에서 자연스러운 각성도 하락을 느낍니다. 약간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하락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정확한 시간이 코르티솔 하락 시점입니다. 시간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 보충제를 드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씨 부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2년간 편두통으로 고생하신 후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비싼 약들, 침술, 식이요법 변화.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을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에너지, 하락 시점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글루콘산 아연 쉘 5mg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주 만에 편두통이 주 4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는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아연을 먹는 것입니다. 흡수 시간대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음식, 특히 칼슘이나 철분이 많은 음식은 아연과 흡수 경쟁을 합니다. 그 황금 90분 시간대 동안에는 빈속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아연을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 경로를 닫아버립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을 이완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복용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연이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실제로 다른 미네랄을 차단합니다. 두통 예방을 위한 완벽한 양은 글루콘산 아연이나 피콜린산 아연 15mg입니다. 이런 형태는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가 사용하는 산화 아연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하세요. 산화 아연이라고 적혀 있으면 즉시 버리세요.
돈과 황금 시간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코르티솔 하락 시점보다 90분 전. 빈속, 미지근한 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30일간 이렇게 하면 어떤 두통약도 주지 못했던 결과를 보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아연이 만성 두통에서 여러분을 구할지 아니면 아무 효과 없이 몸을 그냥 통과해버릴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 비밀을 이해하고 나면 비싼 편두통 약을 다시는 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곧 밝힐 타이밍 시간대는 제 연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매일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데도 두통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그토록 큰 가능성을 보여준 똑같은 미네랄이 왜 실제 인간에게는 그렇게 참담하게 실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저는 뇌의 아연 흡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하루 종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오전 중반 대략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가 혈액뇌장벽이 아연에 가장 잘 투과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코르티솔이 높을 때 아연을 복용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합니다. 혈액뇌장벽이 조여집니다. 아연은 혈액 속을 순환하지만 혈류에는 들어가지만 두통의 원점인 3차 신경까지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섭취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아연이 혈류에 도착합니다. 혈액노의 장벽이 문처럼 열립니다. 미네랄이 뇌 조직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 3차 신경의 염증 부위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우리는 뇌척수액의 아연 수치를 측정했고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아연을 아무 때나 복용한 환자들은 8% 미만의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90분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400%가 넘는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50배나 더 효과적인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강남 의료센터에 처음 오셨을 때 68살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군발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죠? 매일 오후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오른쪽 눈 뒤에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얼음 송곳이 두개골을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몇 시에 드시나요? 저녁 식사와 함께 대략 저녁 7시쯤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타액 검사로 측정한 그의 코르티솔 리듬을 보니 자연스러운 하락이 오전 10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9시간이나 늦게 아연을 먹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정확히 9시 15분에 피콜린산 아연 25mg을 복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시도 아니고 9시 30분도 아닙니다. 9시 15분이어야 합니다. 11일 만에 오후 두통의 강도가 6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우셨습니다. 다음 발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생화학적 현실과 정밀한 타이밍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정교해진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할 때 치유는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연이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의학적 감독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코르티솔 패턴을 알고 90분 시간 창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개인의 코르티솔 리듬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아연 프로토콜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정확한 용량과 타이밍에 대해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18년간 서울의 병원에서 본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연 보충제를 아무렇게나 먹고 잘못된 음식과 함께 삼키고 그러고는 왜 두통이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돈을 낭비합니다. 희망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은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연세의료센터에서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두통 예방을 위한 최적 용량이 원소 아연 25mg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20도 아니고 30도 아닙니다. 정확히 25mg입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일까요?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90분 전에 이 용량으로 복용하면 구리결핍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뇌척수액에서 최대 농도를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구리결핍은 실제로 신경학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복에 아연을 먹고는 왜 메스꺼운지 궁금해합니다. 더 나쁜 경우엔 아침 커피와 빵과 함께 먹어서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연은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하지만 피트산이 높은 음식과는 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5mg 아연 보충제를 삶은 달걀 반쪽이나 호두 반쪽 3개와 함께 드세요. 그게 답니다. 간단합니다. 소량의 단백질은 흡수를 높이지만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망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통곡물빵, 현미, 콩류를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는 정말 절대로 아연을 먹지 마세요. 왜일까요? 이런 음식들은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에서 아연과 결합해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보충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5년간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으로 고생한 강남의 박 씨라는 68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연을 먹었어요. 좋은 품질의 보충제였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잡곡, 시리얼과 함께 먹었습니다. 1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었던 겁니다. 타이밍을 고치고 피트산 방해 요소를 제거하자 6주 만에 편두통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연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는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3가지 중요한 파트너는 마그네슘, 비타민 B6, 비타민 D입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 25mg과 함께 글리신산 마그네슘 300mg, 비타민 B6 50mg, 비타민 D3 2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90분 전에 드세요. 왜 이 특정 영양소들일까요? 마그네슘은 뇌의 혈관을 이완시켜 편두통을 유발하는 수축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B6는 아연을 혈액-뇌 장벽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전반적인 신경학적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이 4가지 영양소가 함께 제가 두통방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칼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이요. 하지만 칼슘은 흡수를 위해 아연과 직접 경쟁합니다. 함께 먹으면 아연 흡수가 최대 70%까지 줄어듭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아연 프로토콜과 최소 4시간 떨어뜨려서 드세요. 아침에 칼슘, 오후에 아연 또는 그 반대로 하세요. 떨어뜨려 놓으세요. 흡수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위산 수치가 실제로 혈류로 들어가는 아연의 양을 결정합니다. 역류 때문에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연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연을 복용할 때 사과식초 한 티스푼을 섞은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약한 산성이 아연을 이온화시켜 위산이 부족해도 흡수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복용 시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연 보충제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말 그대로 돈을 버리는 것이며 두통이 계속해서 삶의 질을 파괴할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은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90분 전입니다. 8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코르티솔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아연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코르티솔 리듬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리듬을 알 수 있을까요? 오후에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주목하세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싶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 시점에서 90분을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아연 복용 시간입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하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2년간 매달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모든 약, 모든 보충제, 침, 마사지, 제거, 식단까지. 몇 주 이상 효과를 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아연을 복용하시냐고 물었을 때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연이 혈뇌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운반 단백질들이 코르티솔 급증으로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전체 일과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자연스러운 오후 3시 30분, 에너지 저하 90분 전인 정확히 오후 2시에 아연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2주 만에 편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는 10년 넘게 처음으로 완전히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의 아연, 오직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이 시간대의 위 상태입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서도 안 되고 가득 차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가 비어 있으면 아연이 메스꺼움과 흡수 불량을 일으킵니다. 위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아연이 다른 미네랄과 경쟁하게 되어 패배합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된 위 상태가 필요합니다. 아연 복용 정확히 30분 전에 생아몬드 한 줌 또는 아몬드 버터를 얇게 바른 통곡물 빵 한 조각을 드세요. 이것이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아몬드의 소량 건강한 지방이 아연 흡수를 돕고 섬유질이 많은 사람들이 아연 보충제로 경험하는 메스꺼움을 예방합니다. 그런 다음 코르티솔 저하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세요. 흡수를 늦추는 찬물이 아닙니다. 일부 아연 형태를 분해할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1000 정도의 물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날 마그네슘과 비타민 B를 밤에 아연 복용 최소 6시간 후에 드세요. 절대 아연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합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결과만 보는 이유입니다. 미네랄들이 여러분을 돕는 대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밤 시간 마그네슘은 다른 목적을 제공합니다. 잠자는 동안 혈관을 이완시켜 새벽 4시나 5시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이른 아침 두통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B는 밤새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하여 다음날 뇌세포가 염증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정밀한 결과를 위한 정밀한 시간 조절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면 2주 안에 변화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미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만성 두통 고통에서 구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첫째, 개인의 코르티솔 저하 시간을 파악하세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정확한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오후 에너지가 떨어지고 눈을 감고 싶어지는 순간에 주목하세요. 그 순간 그 정확한 느낌이 바로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3일 연속으로 이 시간을 파악하면 여러분의 시간대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그 저하 시점,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하세요. 오후 3시 30분에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2시에 아연을 드십시오. 1시 59분도 아니고 2시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입니다. 둘째, 용량입니다. 저는 아연 피콜리네이트 25mg을 처방합니다. 아연 산화물이 아닙니다. 아연 글루코네이트도 아닙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는 혈뇌 장벽을 50배 더 효과적으로 통과합니다. 이것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00mg과 비타민 B6 50mg과 함께 드세요. 이 삼위일체는 함께 작용합니다. 아연 단독은 무기 없는 군인입니다. 마그네슘과 B6는 아연이 두통 통증에 대항하여 막을 수 없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셋째, 함께 먹는 음식이 절실하게 중요합니다. 아연 복용 30분 전에 삶은 계란 하나와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혈류에서 운반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연은 이 지방을 타고 표적처럼 3차 신경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미사일처럼 말입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아연을 커피, 차 또는 어떤 곡물 제품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아연을 복용할 때 정확히 300ml의 상곤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소화를 너무 빠르게 해서 아연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상곤물이어야 합니다. 300ml입니다. 필요하다면 계량컵을 사용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그분은 11년 동안 매주 3일씩 편두통으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으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1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침술도 받으셨습니다. 비싼 수입 약물도 드셨습니다. 심지어 보톡스 주사까지 맞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피콜린산 아연 25mg을 오후 1시 45분에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드리고요. 삶은 계란과 아보카도를 30분 전에 드시게 했습니다. 2주 안에 두통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잊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하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양제를 무작위로 기억날 때마다 편한 음식과 함께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 방식은 실패합니다. 제 방법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잘못된 아연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정확한 시간에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이 방법을 6주간 완벽하게 따라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일 체크하세요.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따라하신다면 만성 두통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두통으로 고생하는 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90분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쓰실 때 여러분은 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불필요한 고통의 날이 하루 더 늘어납니다. 오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코르티솔 리듬에 맞춰 몇 시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두통 완화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획기적인 타이밍 방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